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수능 특강 적용학습에 있는 요 현대시 1강부터 쭉 순차적으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시는요, 바로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자, 이 시가 1930년대에 창작이 된 시거든요. 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제목부터 보시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잖아요. 이 그날이 뭘까? 그날이 뭘까? 그날이 오면 이러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날은 아마 화자가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런 날일 거예요. 그죠? 자, 바로 시대 상황이랑 연결 지어 보면은 그날은 바로 조국 광복의 날이다. 요렇게 연결 지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요, 1930년에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일제 검열 때문에 발표되지 못하다가 1949년에 발표된 노래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그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어떻게 노래했는가 요렇게 생각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년이랑 2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뭐 그렇게 긴 시는 아니거든요. 긴 시는 아니고 굉장히 좀 격정적인 어조가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날이 오면은 자, 지금 시의 제목 그날이 오면 지금 2번 반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바로 그날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날 바로 조국 광복의 날이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 보실까요? 뭐뭐 하면, 면 요런 거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날이 오면 이 상황의 가정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별표를 해놨죠? 상황을 가정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바로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이 오면 바로 미래를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그 날이 오면요. 자, 어떤가 봅시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그리고 굉장히 기쁜 날인가 봐요. 그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치는 그런 날이에요. 굉장히 좋은 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삼각산은 실제 서울에 있는 산입니다. 서울의 북한산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북한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을 춘대요. 자, 우리 표현상의 특징. 그렇죠. 의인법. 자, 여기 표현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표현법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인화에서 어떤 느낌을 줘요? 춤을 춘다. 막 동적인 느낌이 드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국 광복의 기쁨을 역동적으로 표현했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서 바로 역동적으로 광복의 기쁨을 노래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한강물도 마찬가지로 역동적입니다. 용솟음치는 역동에다 뭐예요? 물이 막 위로 솟구치는 상승적인 이미지, 그죠? 상승과 역동적인 이미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삼각산과 한강물은요, 실제 지명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일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유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유법 뭐죠? 그쵸?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비유하는 표현을 우리가 대유라고 해요. 자, 지금 조국 광복의 날이 왔잖아요. 그죠? 삼각산 한강물이 막 춤을 추고 용솟음 친단 말이야.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가 이 팔도 강산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야. 바로 조국 광복의 기쁨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대유법, 의인법, 뭐 이런 상승적인 이미지
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목숨이 끊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또 가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상황의 가정이 반복되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자 등장하네요. 나는 밤 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자, 지규법이죠? 비유의 일종입니다.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라고 하네요. 자, 이 까마귀처럼 종로의 인경은, 자, 여러분들 종로, 그죠? 종각. 종로 1가 쪽에 가면은 거기 우리 종이 하나 있어요. 보신각종. 그거를 인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보신각종을 언제 울리죠? 여러분들 TV에서 보지 않으셨어요? 그쵸? 새해 첫날, 새해를 알릴 때 이 보신각종을 울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울린다라는 거는 어떤 새 시대의 시작, 새 시대의 도래, 이런 것을 알리는 소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날이 왔잖아. 그치? 내가 기다리던 그 날이 왔잖아? 그 광복의 날을 알리기 위해서 보신각종을 울리는데 그냥 울리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가 머리를 들이받듯이 나도 머리를 들이받아 종소리를 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밤하늘이라는 시어, 요거는 바로 일제강점기 깜깜한 암담한 현실을 의미하는 시어고요. 자, 까마귀와 같이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라는 거는요, 자기 희생적 이미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좀 설화적 모티브가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까치의 은혜 또는 뭐 까마귀의 은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래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혹시 뭐 여러분들 뭐 은비까비 옛날에 쪽에 뭐 이런 만화, 너무 옛날 만화인가요? 아무튼 은비까비에 나왔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선비가 거기서 까치였던 것 같아요. 까치를 이제 도와준 거죠. 뱀한테 잡아먹힐 뻔한 그런 까치를 도와줬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까치를 도와줬어. 그러고 나서 그 뱀을 죽였는데 이 선비가 어디 이제 어두컴컴한 그런 산길을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와서 막 도와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낮에 죽였던 그 뱀의 아내 뱀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선비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뱀이 내가 너를 죽일 건데 내 남편의 원수니까 죽일 건데 저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종이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그 다음날은 뭐 이무기가 돼서 뭐 승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랬던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비가 갑자기 뜬금없이 종이 울릴 리가 없잖아요.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죽었구나. 근데 웬걸? 동이 트기 전에 종이 울리는 거예요. 댕, 댕, 댕. 이 종이 왜 울리지? 아무튼 그래. 종이 울려가지고요. 선비가 살았어요. 뱀이 약속한 대로 놓아줍니다. 그래서 선비가 종이 왜 울렸을까 하고 그 종이 있는 데로 가봤더니 까치들의 그 시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까치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그 머리로 종을 들이받아서 울리고는 자기들은 이제 죽은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까치일 때도 있고 까마귀일 때도 있어요. 이 까마귀 얘기하려고 전래동화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 자, 아무튼 그 까치 까마귀처럼 나도 이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이받아 울리다가 이렇게 죽더라도, 그지? 그래서 이런 자기 희생적 이미지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하자면요. 뭐 삼각산, 한강물, 여기 또 종로 이런 거. 실제 있는 지명이에요. 그죠? 실제 있는. 자, 그래서 현실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실제 있는 구체적인 지명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박아서요.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이런 표현은 시에 잘 안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좀 극적으로 표현한.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 시는 격정적인 그런 어조,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사실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과장된 표현. 종을 그냥 울리면 되지. 머리 왜 들이받아요. 그죠? 자, 그만큼 소망이 절대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기뻐서 죽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기뻐서 죽는다? 이거 사실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기쁘면 그냥 기뻐야지. 그지? 근데 기뻐서 죽사오매.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올까? 남으오리까? 한이 없다라는 거죠. 여한이 없다라는 얘기야. 나는 죽더라도 여한이 없어. 왜? 광복의 그날이 왔기 때문에. 자, 서리법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년 봤어요. 1년 봤는데 바로 화자가 소망하는 그날이 오면 가정을 해가지고요. 광복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는 1년이었습니다. 자, 2연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1년의 내용을 그대로 대응시켜서 받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 2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자, 아까는 그날이 오면이었는데, 그죠? 그날이 오면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날이 와서. 그럼 왔어. 그지? 왔다란 얘기야. 근데 실제로 온 건 아니고, 자, 이것도 현재를 가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년에 오면을 좀 변주해 놓은. 근데 변주해서 반복하고 있으니까, 리듬감은, 그죠? 형성할 수 있겠죠. 리듬감 드러나고요. 이런 거 감탄사. 영탄법 사용해가지고요. 격정적인 어조. 정말 내가 기대하던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왔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가정적 현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육조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라고 했어요. 자, 육조앞 넓은 길도 실제로 있는 길입니다. 지금 뭐예요? 광화문 그 광장. 세종대왕 그 동상 있고 이순신 장군 있고 거기가 육조 앞이에요. 옛날엔 이 육조라는 게 여러분들 그 뭐야 한국사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아시죠? 뭐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그죠? 자, 이렇게 6개의 그런 뭐랄까요? 그 국가 일을 보는 그런 관청이 있는 곳이죠. 자, 아무튼 지금의 그 광화문 광장입니다. 거기를 울며 뛰며 뒹굴어도. 자, 이 화자의 행동이 나열되어 있죠. 근데 이 행동이 어때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극한적이죠. 막 울며 뛰며 막 미친놈처럼 막 뒹군다 이런 얘기예요. 왜? 너무 기뻐서. 자, 화자의 정서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두둥. 자, 이연에서는 좀 더 내용이 약간 좀 그로테스크해졌어. 그지? 약간 좀 무서워졌어요. 자, 굉장히 날카로운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 몸의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서 둥둥둥둥둥둥 치면서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북. 여기서도 이 1년에서 인경, 종소리, 이런 청각적 심상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2연에서 요 인경과 대응되는 시어가 북입니다. 북. 북소리. 이런 청각적인 심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북은 또 언제 치는 북이에요? 우리 개선장군 같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나팔도 뿌뿌 부르고 북도 두두두두두두 되게 그지? 그 기쁨의 어떤 행렬을 막 할 때 그 북소리가 들어가야죠. 바로 그런 북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북이 없으면 내 몸에 가죽을 벗겨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도 좀 과장된 표현이고 격정적이죠. 소망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죽으로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자기 희생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요. 여러분의 행렬, 여기서 여러분은 우리 민족이겠죠? 우리 민족의 행렬에 가장 맨 앞, 선봉을 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선구자적 자세라고 해요. 선구자.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구자의 모습도 드러나고요. 자, 우렁찬 그 소리, 청각적 심상 드러나죠? 바로 광복, 기쁨의 그 함성, 북소리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여기서도 가정되어 있네, 그지?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죽음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죽더라도 그냥 기쁨의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한 그런 상황, 또 죽음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들 사용했기 때문에 이 시가 굉장히 격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절한 염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종결 표현 보시면은요. 뭐뭐 하오리다. 이런 약간 좀 예스러운 말투잖아요. 그죠? 감겠소이다. 이런 것들 좀 예스러운 경어체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거든요. 1년에도 있죠? 오리까, 오리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경어체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격정적이지만 이게 조국 광복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엄숙한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시 바로 시문의 그날이 오면 같이 한번 봤고요. 바로 광복에 대한 이 주제입니다. 주제.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노래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 또 빠르게 영상 찍어볼 건데요. 그 다음 노래도 조국 광복에 대한 노래거든요. 정말 중요한 작가예요. 자,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라는 작품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